1995년 부산 학교 축제의 막바지 잔잔한 비가 그친 운동장은 젖은 흙 냄새와 짠 바닷바람이 뒤섞여 코끝을 스쳤다. 고아 소년 민재는 운동장 구석 차가운 벤치에 홀로 웅크리고 있었다. 그의 낡은 가방은 흙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꿈이 담긴 공책은 갈기갈기 찢겨 바람에 흩날렸다. 고아 따위가 CEO 터무니없어 아이들의 날카로운 조롱이 귓가를 파고들었다. 그 순간 무거운 발소리가 운동장을 뒤흔들었다. 고아원 원장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누가 더 빛나는 삶을 사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운명처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키다리 아저씨라 불리는 의문의 후원자가 보낸 첫 메시지. 그 편지는 민재의 잠든 꿈을 깨우는 불씨였다. 여러분, 이 소년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채널 구독을 눌러 민재의 기적 같은 여정을 함께 걸어보세요. 그의 꿈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고아 주제에 무슨 꿈이야? 글로벌 CEO 웃기지 마. 1995년 가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축제 날이었다. 잔잔한 비가 그친 운동장은 축축했고 바닷바람이 젖은 흙 냄새를 실어와 코를 간지렸다. 저는 운동장 한쪽 구석 차가운 나무 벤치에 홀로 웅크리고 있었다. 확성기에서 교장의 장황한 연설이 흘러나왔지만 제 귀엔 반장 준호의 조롱만 맴돌았다. 멀리서 아이들이 줄다리기를 하며 깔깔 웃었고 교문 앞에선 어묵 장수가 따끈한 어묵을 외쳤다. 천막 아래 학부모들이 김밥과 삶은 계란을 나눠주었다. 낡은 운동화는 끈이 닳아 간신히 묶여 있었고 바지 무릎엔 손때 묻은 잉크 자국이 희미했다. 손엔 찢어진 공책이 들려 있었다. 표지엔 연필로 미래의 CEO라 적혀 있었다. 야, 고아원 쥐새끼 또 왔네. 준호의 말이 확성기보다 크게 울렸다. 축제 부스에서 물풍선을 던지던 부잣집 아이들이 저를 손가락질했다. 준호는 새 운동화의 로고가 반짝였고 반질반질한 머리는 햇빛에 빛났다. 옆구리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 가방에 매달려 있었다. 이오이, 민자애, 내가 뭘 했어? 너도 CEO 될 거라고. 준호가 친구들을 데리고 다가왔다. 다들 어버이날에 선물 줄 때 넌 누구한테 줄 거야, 쓰레기통.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동요보다 더 크게 들렸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공책을 열었다. 연필로 그린 사업 아이디어가 가득했다. 원장님이 꿈을 기록하라 고 챙겨준 공책이었다. 야, 얘 진짜 버려진 거 맞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꼴이야. 준호가 발로 공책을 걷어찼다. 페이지는 찢기며 흙에 떨어졌다. 꿈의 스케치가 흙에 번지는 모습을 보며 목이 뜨거워졌다. 너 같은 건 세상에 필요 없어. 아무도 안 찾아. 그냥 쓰레기야. 주먹을 굳게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했지만 가슴을 찢는 고통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다.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고였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도 목이 메었다. 야, 울어고와 주제에 준호가 신나서 가방을 걷어찼다. 가방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날아갔다. 그 순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벌떡 일어나 준호의 멱살을 잡으려는 찰나 단단한 발소리가 운동장을 울렸다. 뭐 하는 짓이야.
고아원 원장님이었다. 군인 출신인 원장님은 한쪽 팔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고 깊은 눈빛은 엄했지만 따뜻했다. 어른이 돼서 누가 더 잘 되는지 두고 보자. 이런 행동이 너희 인생의 증표다. 원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흩어졌고 운동장엔 저와 원장님만 남았다. 멀리서 줄다리기 함성이 바람에 실려왔다. 원장님은 찢어진 공책을 주워 손수건으로 닦으셨다. 거친 손등엔 세월의 주름이 깊이 파여 있었다. 오금이 뭐라고 했지? 민재야, 원장님이 물으셨다. 손수건으로 제 눈가를 닦아주시며 미소 지으셨다. 저는 목에 걸린 낡은 열쇠를 만지며 작게 답했다. 세계 최고의 CEO여. 목소리는 바람에 묻힐 듯 작았지만 원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세상을 버리지 마라.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가슴에 새겨졌다. 원장님은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셨다. 봉투엔 만년필로 최민재라 적혀 있었다. 우리 원에 좋은 소식이 있다. 열심히 사는 5 아이에게만 주어지는 기회야. 후원자가 생겼단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다. 운동장 끝에 녹슨 빨간 우체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우체통이 누군가의 편지를 내게 전해줄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이제 너도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야. 봉투를 받아들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고급 종이에 감촉이 낯설었다. 눈물이 고였다. 그날 쓰레기라 불리던 소년의 가슴에 불씨가 타올랐다. 축제의 음악, 어묵장수의 외침,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 마라는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손엔 어머니가 남긴 열쇠가 쥐어져 있었다. 열쇠 뒷면엔 희미하게 KGH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내가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두고 비와 난 반드시 세계 최고의 CEO가 될 거야.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다짐했다. 스피커에선 축제 우승팀을 축하하는 방송이 흘렀고 아이들의 환호가 하늘을 찔렀다. 그날 버려진 소녀는 처음으로 존재의 엘리도를 찾았다. 축제가 끝난 저녁 바다빛 고아원 마당은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엔 이슬이 뚝뚝 떨어졌고 연탄 더미에선 검은 가루가 바람에 날렸다. 연탄 난로의 희미한 불빛이 방을 따뜻하게 채웠다. 다른 아이들은 잠들었지만 저는 원장님이 준 봉투를 품고 밤을 지새웠다. 봉투는 달빛 아래 보물처럼 빛났다. 다음 날 아침 원장실로 불려갔다. 방 안엔 오래된 책상, 삐걱이는 나무 의자, 그리고 노란 전구가 희미하게 빛났다. 벽시계는 8시 5분을 가리켰다. 이건 너에게 온 첫 편지란다. 원장님이 붉은 잉크 묻은 손으로 크림색 봉투를 건넸다. 봉투 뒷면엔 서울 강남구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서울, 꿈에서만 보던 곳, 그곳에서 누군가가 저를 생각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창밖으론 아침 조회 종소리가 울렸고 아이들이 줄 서는 소리가 들렸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다. 편지지는 고급스러웠고 검은 만년필 글씨는 단정했다. 꾹꾹 눌러 쓴 필체에서 힘이 느껴졌다. 아민재에게 너의 꿈을 들었다. 글로벌 CEO가 되고 싶다고 멋진 포부구나.
나도 한때 그런 꿈을 꿨지.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야. 지금 네 주변이 초라하다고 네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야. 넌 반드시 위대한 CEO가 될 거야. 내가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단다. 너에겐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이제 내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볼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줘.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새겨졌다. 너를 처음 봤을 때 라는 문장이 이상했다. 저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걸까? 창밖을 바라보았다. 고아원 담장 너머로 낡은 버스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아침 햇살이 창틀에 걸려 따뜻한 기운을 전했다. 이제 답장을 써야지. 원장님이 낡은 볼펜과 공책을 내밀었다. 볼펜은 잉크가 희미했고 끝이 뭉툭했다. 책상 앞에 앉아 무엇을 쓸지 고민했다. 창밖으론 고무줄놀이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세숫대야에 물 받는 소리, 식당의 칼질 소리가 들렸다.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민재입니다. 편지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저를 본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 만난 거죠? 저는 정말 CEO가 될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원장님께도 좋은 사무실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아저씨는 어떤 분이신가요? 얼굴을 뵙고 싶어요. 답장 기다릴게요. 서툰 글씨로 정성껏 썼다. 원장님이 맞춤법을 살짝 고쳐주셨다. 답장을 마친 후 원장님이 저를 고아원 입구로 데려가셨다. 거기엔 페인트가 벗겨진 빨간 우체통이 있었다. 녹슨 철판은 세월의 상처 같았다. 여기에 넣으면 아저씨에게 갈 거란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넣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들어간 듯 했다. 그 순간 우체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건이었다. 원장님, 키다리 아저씨는 어떤 분이에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원장님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다. 인생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단다. 민재야. 그 말의 의미를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다. 원장님은 천천히 돌아가셨고 저는 우체통 앞에 한참 서 있었다. 우체통 표면이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날 밤 고아원 이불 속에서 열쇠를 만졌다. 뒷면에 KJH 이니셜이 궁금해졌다. 어머니가 준 것이라 믿었던 이 열쇠의 비밀이 무엇일까?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방을 밝혔다. 옆자리 아이들의 숨소리, 멀리 항구의 배 경적 소리가 들렸다. 꿈을 꿨다. 1994년 겨울, 제가 6살 때였다. 민재야, 엄마가 잠시 이모한테 널 맡길게. 큰돈 벌어서 데리러 올게. 부산의 차가운 버스 정류장. 어머니는 낡은 회색 모자를 쓰고 계셨다. 버스 유리창엔 부산 서울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다. 어머니는 제 목에 열쇠를 걸어주셨다. 이건 우리를 이어주는 증표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어머니의 손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거짓말이었다는 걸. 버스 배기구의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고 차장은 빨리 타세요라 외쳤다. 정류장 근처 주점에선 돌아와요 부산항이 흘렀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모의 집은 작았다. 시멘트 벽엔 축축한 물기가 흘렀고 다락방은 천장이 낮아 일어설 수 없었다. 바닥의 비닐장판은 찢어진 곳마다 신문지가 덧대어 있었다. 처음 몇 달, 매일 정류장에 나가 어머니를 기다렸다.
회색 모자를 쓴 어머니가 웃으며 올 것 같았다. 하지만 빈 버스만 왔다. 정류장 근처 구멍가게 아저씨는 저를 볼 때마다 아직 기다리니 라며 사탕을 주었다. 또 바보같이 기다리고 있어. 안 올 거야. 그 여자는 이모는 늘 신경질적이었다. 밤마다 막걸리를 마셨다. 엄마 언제 와요? 물을 때마다 이모는 한숨을 쉬었다. 어느 날 이모의 손에서 막걸리 병이 깨졌다. 이모의 인내심도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다. 큰돈 웃기지 마. 내 엄마가 좋은 남자 만나 미국 갔다더라. 외제차 탄대. 이모는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어느 날 이모가 막걸리 병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다. 그 양반 재산도 다 챙기고 애만 버리고 뭐가 좋다고 따라갔대. 그 뒤 말을 삼켰다. 조각난 이야기들만 주워 들으며 2년이 지났다. 눈이 녹은 1997년 봄, 이모는 낡은 신문을 보며 말했다. 이제 너도 갈 때가 됐다. 신문엔 아시안 게임 소식과 벚꽃 축제 광고가 실려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엄마는 우리한테 죽었어. 너도 가야 해. 그날 오후 이모는 저를 낡은 승합차 뒷자리에 태웠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아름다운 봄날.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다. 이모는 담배를 피우며 말없이 운전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회색 벽돌 3층 건물이었다. 바다빛 고아원. 간판이 바람에 삐걱였다. 건물은 낮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엔 녹슨 철문이 있었다. 문 옆엔 빨간 우체통이 있었다. 그때는 그 우체통이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다. 잠깐 기다려. 서류 쓰고 올게. 이모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저는 뒷좌석에서 열쇠를 만지며 기다렸다. 15분, 30분, 2시간. 이모는 돌아오지 않았다. 갑자기 차가 흔들렸다. 낯선 남자가 운전석에 앉았다. 야, 내려. 이 차 가져가야 해. 저기요. 제 이모고 뭐고. 이영순이 차 팔았어. 내려. 그제야 알았다. 이모가 저를 완전히 버렸다는 걸. 허겁지겁 내렸다. 남자는 흙먼지를 남기고 사라졌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고아원 철문 앞. 손엔 작은 보퉁이와 열쇠뿐이었다. 우체통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졌고 멀리 천둥 소리가 울렸다. 문이 열리고 원장님이 나오셨다. 아이고, 여기 누가 있네. 들어오렴. 다 젖겠다. 절뚝이는 원장님은 우산을 펼쳐 저를 비로부터 지켜주셨다. 우산 아래로 들어가는 순간 눈물이 터졌다. 원장님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날부터 고아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엄마도 이모도 누구도 저를 찾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떠들어도 구석에서 창밖만 바라봤다. 원장님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강요하지 않으셨다. 밤마다 울었다. 열쇠를 쥐고 낡은 천장을 보며 잠들었다. 공동 침실에 삐걱이는 철제 침대, 곰팡이 냄새 나는 담요, 아이들의 코 고는 소리. 이곳이 제 집이 되었다. 엄마가 정말 죽었는지, 미국에 갔는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다. TV에서 미국 풍경을 볼 때면 엄마가 저기 있을까 상상했다. 한 달 후 청소를 돕다. 원장님 서랍에서 입소 서류를 봤다. 보호자 없음. 이모 이영순. 연락 두절. 모친 행방불명. 부친 불명. 마지막에 작은 메모가 있었다.
입소 당일 고급 승용차, 목격됨, 관찰 필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꿈을 꿨다. 검은 차에서 내리는 모자 쓴 남자가 저를 바라보는 꿈이었다. 깨고 나서도 그 눈빛이 선명했다. 오래전부터 아는 눈빛 같았다. 다음 날 원장님께 물었다. 원장님, 제 엄마 정말 안 올까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셨다. 민재야, 세상엔 말하기 어려운 진실이 있단다. 때론 모르는 게 덜 아플 때도 있어. 그 후 더 묻지 않았다. 열쇠를 쥐고 언젠가 진실을 알겠다고 다짐했다. 원장님의 배려로 학교에 다시 다녔고 조금씩 말도 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나며 어머니의 얼굴은 희미해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선명했다. 차가운 정류장, 회색 모자, 그리고 마지막 약속,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게. 그날부터 매달 편지가 왔다.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늘 따뜻했고 용기를 주었다. 가끔 작은 선물도 왔다. 새 연필, 얇은 책, 때론 초콜릿도. 초콜릿을 나눠 먹을 때면 잠시 인기 있는 아이가 되었다. 편지가 오는 날은 고아원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창가에 앉아 편지를 읽으며 햇살이 키다리 아저씨의 미소 같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편지를 읽을 때마다 묘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다. 어느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재야, 세상이 널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 넌 결코 혼자가 아니야. 그 문장은 주문처럼 가슴에 새겨졌다. 고아원의 추운 겨울밤, 연탄 난로 불빛 아래 그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했다. 낡은 철제 상자의 편지를 차곡차곡 모았고 잠들기 전 한 번씩 읽었다. 또 다른 편지엔 이런 구절이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봐라. 네 열쇠처럼 과거와 미래는 연결되어 있단다.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KGAH 이니셜이 신경 쓰였다. 어머니의 이니셜은 분명 다른데 왜 KGH일까? 잠 못 이루는 밤. 그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4년 후 생일날 특별한 편지가 왔다. 봉투 안엔 스타트업의 기초라는 책이 들어있었다. 낡은 표지엔 누군가의 필기 흔적이 가득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젊었을 때 쓰던 책이다. 너에게 도움이 되길. 그리고 민재야. 이번 주말 고아원 마당에 새 책상이 생겨도 놀라지 마. 주말. 원장님이 아이들을 마당으로 불렀다. 거기엔 새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다. 책상 한쪽엔 KGH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그 순간 열쇠를 만지던 손이 멈췄다. 같은 이니셜. 우연일까? 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건 후원자께서 보내신 선물이다. 이 책상에 앉아 큰 꿈을 꿔라. 그날 저녁, 책상에 혼자 앉아 있을 때였다. 고아원 담장 너머로 검은 승용차가 천천히 지나갔다. 차창 너머 희미한 남자의 실루엣이 고아원을 바라보다 사라졌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그분이 키다리 아저씨였을까? 버려진 소년의 마음에 불씨가 타올랐다. 고등학교 3학년.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 입시에 도전했다. 민재야, 합격할 거야. 원장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지만 지방 고아원에서 독학한 실력으론 역부족이었다. 삐걱이는 의자에 앉아 수능 성적표를 봤던 날 손이 떨렸다.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은 없었다. 고아원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한참 울었다. 손엔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가 들려 있었다. 포기하지 마. 민재야.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재수해 볼까.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곧 답장이 왔다. 민재야. 학원비를 도와줄게. 포기하지 마.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졸업 후 붉은 도장이 찍힌 입대 통지서가 왔다. 당시 재수생도 병역을 피할 수 없었다. 통지서를 들고 원장님 방에 들어섰을 때 원장님의 눈빛엔 슬픔이 담겨 있었다. 입대해서 제대하고 더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키다리 아저씨에게 마지막 편지를 썼다. 답장은 짧았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 반드시 살아 돌아와. 그 문장에서 절박함이 느껴졌다. 당시엔 그저 격려로만 생각했다. 2005년 저는 경기도 최전방 실fu사단에서 이등병 계급장을 달았다. 영하 20도의 칼바람이 부는 2월. 어느 날 저녁 욕섭시 소대장이 야간 산악행군을 지시했다. 오늘은 백운산까지 왕복 15km 행군이다. 완전 군장. 시간 안에 돌아와. 완전 군장은 20km록이 넘었다. K2 소총, 철모, 수통, 비상식량, 탄띠까지 신병에겐 악몽 같은 훈련이었다. PX에서 사온 선임병의 별사탕을 입에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행군은 오후 8시에 시작되었다. 소대원 40명이 산길을 올랐다. 희미한 달빛만 길을 비췄다. 손전등은 적에게 위치 노출 우려로 금지되었다. 군화가 눈을 밟는 뿌득 소리만 정적을 깼다. 처음 한 시간은 버텼다. 선임병의 고함도 익숙해졌다. 하지만 산중턱에서 눈보라가 몰아쳤다. 짙은 안개와 폭설이 앞을 가렸다. 앞사람 놓치지 마. 선임병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다. 앞사람의 배낭을 필사적으로 잡고 걸었다. 하지만 가파른 오르막에서 발이 미끄러졌다. 무거운 군장의 중심을 잃고 몇 미터 굴러 떨어졌다. 기다려요. 여기 있어요. 소리쳤지만 바람소리에 묻혔다. 소대원은 멀어졌고 저는 산속에 홀로 남았다. 허리춤에 열쇠를 만졌다. 그 열쇠가 내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물건 같았다. 눈은 거세게 내렸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다. 얼굴은 감각이 없었다. 저천증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 손가락으로 볼을 문질렀지만 느낌이 없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공포가 밀려왔다. 그때 훈련소에서 배운 생존법이 떠올랐다. 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 보온을 유지하라. 주변을 살피다 바위 아래 움푹한 공간을 발견했다. 그곳으로 기어 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발가락은 감각이 없었고 얼굴은 얼어붙었다. 바람이 바위 틈으로 휘몰아치며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배낭에서 비상식량과 방수포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방수포를 몸에 둘렀고 비상식량을 입에 넣었다. 눈물이 뺨에 흘렀지만 얼어붙었다. 천이 급격히 떨어졌다. 손가락은 굳었고 발은 감각이 없었다. 졸음이 밀려왔다. 저천증 환자는 잠들면 깨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았지만 눈꺼풀이 감겼다. 안 돼. 일어나. 살아야 해.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가슴팍이 뜨거워졌다. 군복 안주머니에 넣어둔 2가지 물건이 떠올랐다. 얼어붙은 손으로 안주머니를 뒤졌다. 심장 가까이에 품은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와 열쇠였다. 포기하지 마. 민재야.
그 낯익은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의 속삭임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달빛 아래 만년필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네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문장이 차가운 산속에서 가슴을 뜨겁게 불태웠다. 열쇠에 KJH 이니셜을 만지며 다짐했다. 살아남아서 CEO가 될 거야.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를 꼭 만날 거야. 방수포를 더 단단히 둘렀다. 비상식량을 입에 넣으며 천을 유지하려 애썼다. 시간이 흘렀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멀리서 소대원의 외침이 들렸다. 민자에 여기 있나? 구조대가 도착한 것이다. 간신히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소대원의 손에 이끌려 바위 틈에서 나온 그는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저천증의 위기를 넘긴 민재는 군 복무를 이어가며 매일 밤 편지를 읽었다. 그 편지는 그의 생존 의지이자 꿈의 등불이었다. 군 복무 중 그는 작은 노트에 사업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다. 언젠가 AI로 세상을 바꾸는 회사를 만들 거야. 제대 후 키다리 아저씨의 지원으로 재수에 도전했다. 학원에 다니며 밤늦도록 공부했다. 낡은 고아 원방, 연탄 난로의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 합격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2008년 마침내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쥔 순간 고아원 옥상에서 하늘을 보며 울었다. 원장님, 키다리 아저씨, 해냈어요. 수년 후 민재는 AI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의 회사 미래비전은 글로벌 테크 거물이 되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을 만들었고 원장님을 위해 고아원에 새로운 컴퓨터실을 기증했다. 하지만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였다. 어느 날 민재는 고아원 마당에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책상에 새겨진 KJH 이니셜. 오래전 담장 너머로 지나가던 검은 승용차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혹시 그는 편지 상자를 열었다. 수백 통의 편지. 그 안에서 반복된 문장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너를 처음 봤을 때 알았단다. 민재는 편지 속 주소로 찾아갔다. 서울 강남구의 오래된 저택. 그곳에서 그는 마침내 키다리 아저씨를 만났다. 백발의 노신사는 민재를 보자 미소 지었다. 민재야, 드디어 왔구나. 그는 민재의 아버지 김준혁이었다. 김준혁은 젊은 시절 테크 창업가였다. 민재의 어머니와 헤어진 후 그는 민재를 찾았지만 이모의 거짓으로 흔적을 놓쳤다. 우연히 고아원에서 민재를 발견하고 멀리서 지켜보며 후원해왔다. KJH는 그의 이니셜이었다. 네 어머니는 나를 떠났지만 너를 버린 건 아니야. 그녀는 너를 지키려 했지만 결국 병으로 세상을 떠났단다.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왜 이제야? 분노보다 감사함이 더 컸다. 아버지의 후원, 원장님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끈기가 그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엔 민재의 어머니가 남긴 편지가 있었다. 민재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 열쇠는 네 아버지의 꿈을 상징하는 거야. 언젠가 너도 큰 꿈을 이루길. 편지를 읽으며 민재는 무너졌다. 어머니는 그를 버린 게 아니었다. 그녀는 병든 몸으로도
민재의 미래를 위해 아버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이다. 민재는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다. 부산의 작은 언덕, 바람이 부는 묘지에서 그는 열쇠를 무덤 앞에 놓았다. 엄마, 아빠, 저 해냈어요. 그의 회사는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수백만 명에게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민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를 믿어준 이들의 사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다. 민재의 여정은 버려진 이들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의 조롱, 차가운 눈보라를 뚫고 그는 꿈을 이뤘다. 원장님의 단호한 격려.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 어머니의 열쇠는 그의 삶을 지탱한 불씨였다.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 한 사람의 믿음과 의지가 기적을 만든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정의하지 않는다. 민재의 열쇠는 사랑, 희망, 도전의 상징이었다. 여러분, 민재의 이야기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그의 끈기, 원장님의 따뜻함, 부모님의 숨겨진 사랑. 댓글로 감상을 나눠주세요. 좋아요, 공유, 채널 구독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해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